옛날 경상도 깊은 산골, 배운 고개를 넘나드는 짐꾼이 하나 있었습니다. 쇠똥이라 불리는 36의 노총각은 어깨가 넓고 허벅지가 떡갈나무처럼 굵었지요. 지게를 지고 산길을 오르내리다 보니 온몸에서 지독한 산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쇠똥이가 지게를 지고 고개를 넘을 때면 여인네들은 저마다 핑계를 대며 그의 지게에 올라타고 싶어 했습니다. 이날도 어김없이 과부 청화댁이 멍석을 들고 나와 말했습니다. 쇠똥아, 내 다리가 아파서 도저히 걸을 수가 없구나. 내 지게에 좀 태워다 주겠니? 청화댁은 40줄의 나이에도 살결이 곱고 몸매가 풍만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벌써 8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젊고 아름다워 마을 총각들의 시선을 끌었지요. 그러시지요. 청화댁. 멍석을 깔고 올라타시지요. 쇠똥이는 자신이 고안한 특별한 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보통의 지게와는 달리 등받이가 있고 양옆에 손잡이가 달려있어 사람이 편히 앉을 수 있었지요. 이런 지게는 마을에서 쇠똥이만 가지고 있어 여인들이 더욱 그를 찾았습니다. 청화댁이 슬그머니 웃으며 지게 위에 올라탔습니다. 멍석을 깔고 앉으니 편안했지요. 그 순간 바람에 치마자락이 살짝 들리며 하얀 허벅지가 드러났습니다. 쇠똥이는 괜히 고개를 돌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게 구조 덕분에 청화댁은 쇠똥이의 등에 가슴을 바짝 붙일 수밖에 없었고 손잡이를 잡기 위해 자연스럽게 그의 옆구리를 감싸게 되었지요. 어서 가자꾸나. 청화댁이 쇠똥이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에 쇠똥이는 괜히 목을대를 움직였고 그녀의 숨결이 등 뒤에서 느껴졌습니다. 쇠똥아, 너는 정말 힘이 좋구나. 이렇게 올라타니 든든하네. 지게를 메고 고개를 오르기 시작한 쇠똥이의 등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청화댁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청화댁, 오늘따라 왜 이리 무겁소? 무슨 소리야? 나 같은 여인네가 뭐가 무겁다고?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날아갈까 봐 걱정이구나. 청화댁이 깔깔 웃으며 쇠똥이의 목덜미에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결에 쇠똥이는 순간 걸음이 흔들렸지요. 장난 좀 치지 마시지요. 청화댁. 조심하시라고요. 내가 조심할 게 뭐 있겠어. 오히려 너 같은 팔팔한 총각이 조심해야지. 쇠똥이는 청화댁의 농담 섞인 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게끈이 어깨를 파고들수록 쇠똥이의 힘줄이 불끈불끈 솟아났습니다. 청화댁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침을 삼켰지요. 남편과 사별한 지 오래되어 젊은 사내의 근육을 가까이서 볼 기회가 없었는데 지게 위에 앉아있으니 그것을 훤히 볼 수 있었습니다. 쇠똥아, 땀이 너무 많이 나는구나. 내가 무거워서 그런가? 아닙니다. 원래 땀이 많은 편입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 가자. 나도 목이 마르고. 예, 알겠습니다. 마침 길가에 내가가 보여 쇠똥이는 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청화댁이 내려오면서 슬쩍 쇠똥이 쪽으로 몸을 기댔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그의 팔에 닿자 두 사람은 동시에 멈춰 섰습니다. 미끄러웠네. 청화댁이 웃으며 말했지만 눈빛은 장난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쇠똥이는 그녀의 눈을 외면할 수 없었고 가슴이 괜히 두근거렸습니다. 물 좀 떠다 드릴까요? 그래주면 고맙지? 쇠똥이는 바가지로 물 한 바가지를 떠냈습니다. 청화댁은 물을 받아 마시더니 일부러 흘리기라도 하듯 목덜미로 찬물이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고리가 젖으며 속살이 비쳤고 쇠똥이는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옷이 다 젖었네. 청화댁이 슬쩍 그의 팔을 만지자 쇠똥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의 눈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외로움 같은 게 어려 있었고 쇠똥이도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쇠똥아, 우리 둘 다 너무 외로웠잖아. 어차피 죽으면 썩어 없어질 몸, 아낄 필요가 뭐가 있겠니? 그 말에 쇠똥이는 마음 한편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숲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고
쇠똥이는 말없이 뒤따랐습니다. 작은 바위 동굴이 숲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안은 조용하고 어두웠습니다. 두 사람은 그 안에서 더 이상 참지 않았고 오랫동안 눌러왔던 마음을 서로에게 솔직하게 드러냈습니다. 한참 뒤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숨을 고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야.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쇠똥이와 청아댁은 그런 소문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번 동굴에서 사랑을 나눈 뒤 두 사람 사이엔 숨길 수 없는 불꽃이 피어났습니다. 며칠 후 청아댁이 다시 쇠똥이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더 정성스럽게 단장하고 나왔고 몸에서는 은은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그녀가 지게에 오르자 두 사람의 숨소리가 순간 거칠어졌습니다. 깔딱 고개를 오르며 지게가 흔들릴 때마다 청아댁은 쇠똥이의 등에 가슴을 바짝 댔습니다. 조금만 더 붙어도 돼? 안 붙어도 붙어지는데요. 청아댁은 그의 목덜미 가까이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지난번 동굴, 아직도 생각나. 그녀의 숨결이 닿자 쇠똥이는 온몸이 뜨거워지며 걸음이 흔들렸습니다. 고갯길이 더 가팔라지자 청아댁은 균형을 잡겠다며 쇠똥이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이렇게 단단한 어깨, 보면 볼수록 좋아. 조심하시지요. 청와댁. 내가 아니라 내가 더 조심해야 할걸. 청아댁의 손이 그의 가슴팍으로 내려갔습니다. 내 몸이 내 손을 기억하나 봐. 두 사람의 숨결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저 고개 너머에 초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곳이지요. 그래, 거기로 가자. 초가에 도착하자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이번엔 지난번보다 훨씬 뜨겁고 더 깊었습니다. 쇠똥아, 오늘은 정말 못 참겠더라. 쇠똥이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이제 청와댁 없으면 허전합니다. 다음엔 언제 또 만날 수 있을까? 불러만 주시면 언제든지 갑니다. 청아댁이 다시 쇠똥이를 찾아왔고 깊어진 사이만큼 그들은 자연스레 호칭을 정리했습니다. 장에 가야 하는데 오늘도 태워줄 수 있겠니? 누님, 물론이지요. 언제든지 말씀만 하시면. 오늘은 말이야, 좀 특별한 부탁이 있어. 주막에서 점심을 먹고 싶은데 나랑 같이 먹어줄래? 그럴까요? 그래. 오늘은 내가 사줄게. 주막에 도착하자 주모 순미가 문을 열고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시게, 청화. 오늘도 우리 쇠똥이를 부렸구먼. 순미는 48의 나이에도 풍채가 좋은 여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쇠똥이와 짧은 인연이 있었지만 지금은 과부가 되어 주막을 혼자 꾸려가고 있었지요. 주모, 막걸리 2사발 부탁하네. 뒷방에서 마시게. 뒷방이라? 요즘 그 방 공기가 꽤 뜨겁던데. 순미가 의미심장한 눈으로 둘을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그래서 더 좋지. 요즘같이 찬바람 부는 날엔 뜨거운 데가 좋지 않겠어? 뒷방문이 닫히자마자 청아댁은 참았던 마음을 터뜨리듯 쇠똥이의 품에 안겼습니다. 쇠똥아, 3번이나 참았어. 내 품이 너무 그리웠어. 쇠똥이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며 입술을 맞췄습니다. 내 몸이 널 기억해. 내 손길이 닿았던 곳이 다시 널 원해? 방 안은 숨결과 여운으로 가득 찼고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은 채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한참 후 땀에 젖은 채 나란히 누운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무 좋아서. 이런 걸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 못했거든. 갑자기 뒷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순미가 막걸리를 들고 들어선 순간 방 안의 분위기가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막걸리 가져왔네. 침상 위 어지럽혀진 이불과 서로 맞닿은 두 사람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순미의 손에서 술상이 흔들렸고 그녀의 눈빛 속에는 놀람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주모,
어서 들어와. 청화댁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말하며 천천히 옷을 여몄습니다. 괜히 어색해하지 마. 우리 모두 외로운 사람들이잖아. 청화댁은 순미의 손을 잡아 옆에 앉혔고 막걸리 3잔이 조용히 놓였습니다. 셋은 말없이 술을 나누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순미야, 솔직히 말해봐. 너도 쇠똥이 보고 싶었던 거 맞지? 그 말에 순미는 술을 조금 흘렸고 젖은 옷깃 사이로 그녀의 속저고리가 비쳤습니다. 쇠똥아, 순미도 참 곱지 않니? 그러나 그때 문밖에서 손님이 순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모. 막걸리 한 사발 주게. 나가 봐야겠네. 문을 나서기 전 순미는 잠시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엔 아쉬움과 채워지지 못한 감정이 담겨 있었지요. 주막에서의 그날 이후 순미는 쇠똥이에 대한 옛 감정이 되살아났고 청화댁과는 묘한 경쟁 관계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순미가 조용히 쇠똥이를 불렀습니다. 쇠똥아, 내 방으로 잠깐 와줄 수 있겠니? 할 말이 있어? 순미 누님. 무슨 일이신데요? 그냥 와봐, 부탁이야. 쇠똥이는 망설이다 방에 들어섰고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왜 안 돼? 예전엔 너랑 나, 그런 사이였잖니?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쇠똥이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따뜻하구나. 기억나니? 그 여름밤. 쇠똥이는 더는 거부하지 못하고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들의 숨결이 부딪히고 오래 참아온 외로움이 조용히 녹아내렸습니다. 쇠똥아, 너랑 있으면 나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야. 그때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모, 안에 계세요? 청화댁이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어떡하지? 옷부터 입어요. 서둘러 옷을 추스르려 했지만 이미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 쇠똥이도 여기 있었네. 흐트러진 침상과 어설프게 여민 옷차림은 말보다 많은 걸 말하고 있었지요. 괜찮아, 주모. 나도 알아.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그런데 쇠똥아, 오늘 나랑 보기로 한 거 기억나지? 누님. 맞아요. 깜빡했습니다. 쇠똥이가 일어서자 청화댁이 그의 팔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먼저 갈게요. 잠깐 빌려갑니다. 근데 청하야, 쇠똥이는 누구의 것도 아니잖아. 우리 공평하게 나눠 갖는 건 어때? 공평하게. 그래, 서로 번갈아 가면서. 그게 더 좋지 않겠어? 청화댁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네. 재미있을지도 몰라. 두 여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묘한 웃음을 지었고 쇠똥이는 말없이 그 사이에서 있었습니다. 며칠 뒤 쇠똥이를 찾는 낯선 이가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지게꾼 쇠똥이라는 자가 예, 그런데요. 우리 마님께서 부르신다. 어서 따라오너라. 영문도 모른 채 사또댁으로 따라간 쇠똥이는 곧 안채에서 윤씨 부인을 마주했습니다. 사또를 여인 지 몇 해가 지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기품 있고 고운 자태를 지닌 부인이었지요. 내가 그 쇠똥이로구나. 소문이 무성하더군. 소인은 그저 짐꾼일 뿐입니다. 그래. 그런데 여자들 사이에 인기가 많다지 않니? 윤씨 부인은 은근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친정에 다녀와야 하는데 가마꾼들이 다 아프다더구나. 너의 지게에 나를 좀 태워주겠니? 어쩔 수 없이 지게에 멍석을 깔고 윤씨 부인을 태운 쇠똥이는 길을 나섰습니다. 어깨가 참 단단하구나. 사내의 체온이 이렇게 따뜻하다니. 윤씨 부인의 말에 쇠똥이는 가볍게 긴장을 했고 걸음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주모와 청화댁이 너 때문에 싸운다더군. 대체 너는 무슨 마법을 쓴 거니? 마님까지 그런 소문을 들으셨습니까? 소문이 아니라 진짜겠지?
나도 궁금하긴 하구나. 친정집에 도착한 윤씨 부인을 내려드린 뒤 새똥이는 밖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다시 모습을 드러낸 그녀는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수고했어. 그런데 저녁까지 시간이 남았는데 어디 조용한 데 없을까? 우리 둘이 얘기 좀 할 수 있는 그런 곳. 당황한 새똥이는 망설이다가 근처 물레방앗간으로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쇠똥아, 나도 혼자 사는 외로운 과부란다. 주모와 청아댁과 내가 뭐가 다르겠니? 양반이나 머슴이나 사랑 앞에서는 다 똑같은 사람 아니겠어? 윤씨 부인은 다가와 새똥이의 뺨을 조용히 어루만졌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마님. 왜? 나도 여자로서 너를 원할 순 없니? 명월이라 불러줘. 오늘만은 그런 구분 잊고 싶어. 그날 물레방앗간 안에는 낯선 떨림과 오래 눌러둔 감정이 뒤섞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런 느낌 정말 오랜만이야. 앞으로 자주 와줄 수 있을까? 나도 너를 기다릴게. 그날 밤 새똥이가 집으로 돌아오자 청아댁과 순미가 마당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쇠똥아, 어디 갔었어? 하루 종일 안 보이던데? 그러게.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새똥이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여자 만난 거 아니야? 설마 우리 모르게 또 어디 다녀온 거야? 아닙니다.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소문을 들은 순미와 청아댁은 곧장 사또댁으로 향했습니다. 둘은 창문 사이로 별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엔 윤씨 부인과 쇠똥이가 뜨겁게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진짜네. 양반 체면에 어떻게 저럴 수가? 질투와 분노에 휩싸인 두 여인은 망설임 없이 담장을 넘었고 별채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이게 뭐야? 두 사람의 외침에 윤씨 부인과 쇠똥이는 놀라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우리 남자를 이렇게 몰래 뺏으려 했던 거야? 쇠똥이가 먼저 다가온 거야? 나는 받아들였을 뿐이지. 쇠똥아, 정말이야? 저 크게, 대답해 똑바로.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쇠똥이에게 쏠렸습니다. 나는 너희랑은 다르다. 쇠똥이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게 훨씬 많아. 그래서 데려가겠다는 거야? 그래,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을 뿐이야. 세 여인의 말이 얽히고 쇠똥이는 중심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쇠똥아, 이제는 선택해야 해. 그래, 이대로는 모두가 불행해져. 저는 모르겠어요. 결국 그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외쳤고 당황한 얼굴로 그 자리를 뛰쳐나갔습니다. 세 여인은 말없이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모든 옛날 경상도 깊은 산골, 배운 고개를 넘나드는 짐꾼이 하나 있었습니다. 쇠똥이라 불리는 36의 노총각은 어깨가 넓고 허벅지가 떡갈나무처럼 굵었지요. 지게를 지고 산길을 오르내리다 보니 온몸에서 지독한 산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쇠똥이가 지게를 지고 고개를 넘을 때면 여인네들은 저마다 핑계를 대며 그의 지게에 올라타고 싶어 했습니다. 이날도 어김없이 과부 청아댁이 멍석을 들고 나와 말했습니다. 쇠똥아, 내 다리가 아파서 도저히 걸을 수가 없구나. 내 지게에 좀 태워다 주겠니? 청아댁은 40줄의 나이에도 살결이 곱고 몸매가 풍만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벌써 8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젊고 아름다워 마을 총각들의 시선을 끌었지요. 그러시지요. 청아댁. 멍석을 깔고 올라타시지요. 새똥이는 자신이 고안한 특별한 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보통의 지게와는 달리 등받이가 있고 양옆에 손잡이가 달려있어 사람이 편히 앉을 수 있었지요. 이런 지게는 마을에서 새똥이만 가지고 있어 여인들이 더욱 그를 찾았습니다. 청아댁이 슬그머니 웃으며 지게 위에 올라탔습니다. 멍석을 깔고 앉으니 편안했지요. 그 순간 바람에 치마자락이 살짝 들리며 하얀 허벅지가 드러났습니다.
쇠똥이는 괜히 고개를 돌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게 구조 덕분에 청화댁은 쇠똥이의 등에 가슴을 바짝 붙일 수밖에 없었고 손잡이를 잡기 위해 자연스럽게 그의 옆구리를 감싸게 되었지요. 어서 가자꾸나. 청화댁이 쇠똥이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에 쇠똥이는 괜히 목을대를 움직였고 그녀의 숨결이 등 뒤에서 느껴졌습니다. 쇠똥아, 너는 정말 힘이 좋구나. 이렇게 올라타니 든든하네. 지게를 메고 고개를 오르기 시작한 쇠똥이의 등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청화댁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청화댁, 오늘따라 왜 이리 무겁소? 무슨 소리야? 나 같은 여인네가 뭐가 무겁다고?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날아갈까 봐 걱정이구나. 청화댁이 깔깔 웃으며 쇠똥이의 목덜미에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결에 쇠똥이는 순간 걸음이 흔들렸지요. 장난 좀 치지 마시지요. 청화댁. 조심하시라고요. 내가 조심할 게 뭐 있겠어. 오히려 너 같은 팔팔한 총각이 조심해야지. 쇠똥이는 청화댁의 농담 섞인 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게끈이 어깨를 파고들수록 쇠똥이의 힘줄이 불끈불끈 솟아났습니다. 청화댁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침을 삼켰지요. 남편과 사별한 지 오래되어 젊은 사내의 근육을 가까이서 볼 기회가 없었는데 지게 위에 앉아있으니 그것을 훤히 볼 수 있었습니다. 쇠똥아, 땀이 너무 많이 나는구나. 내가 무거워서 그런가? 아닙니다. 원래 땀이 많은 편입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 가자. 나도 목이 마르고. 예, 알겠습니다. 마침 길가에 내가가 보여 쇠똥이는 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청화댁이 내려오면서 슬쩍 쇠똥이 쪽으로 몸을 기댔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그의 팔에 닿자 두 사람은 동시에 멈춰 섰습니다. 미끄러웠네. 청화댁이 웃으며 말했지만 눈빛은 장난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쇠똥이는 그녀의 눈을 외면할 수 없었고 가슴이 괜히 두근거렸습니다. 물 좀 떠다 드릴까요? 그래주면 고맙지? 쇠똥이는 바가지로 물 한 바가지를 떠냈습니다. 청화댁은 물을 받아 마시더니 일부러 흘리기라도 하듯 목덜미로 찬물이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고리가 젖으며 속살이 비쳤고 쇠똥이는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옷이 다 젖었네. 청화댁이 슬쩍 그의 팔을 만지자 쇠똥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의 눈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외로움 같은 게 어려 있었고 쇠똥이도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쇠똥아, 우리 둘 다 너무 외로웠잖아. 어차피 죽으면 썩어 없어질 몸, 아낄 필요가 뭐가 있겠니? 그 말에 쇠똥이는 마음 한편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숲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고 쇠똥이는 말없이 뒤따랐습니다. 작은 바위 동굴이 숲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안은 조용하고 어두웠습니다. 두 사람은 그 안에서 더 이상 참지 않았고 오랫동안 눌러왔던 마음을 서로에게 솔직하게 드러냈습니다. 한참 뒤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숨을 고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야.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쇠똥이와 청화댁은 그런 소문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번 동굴에서 사랑을 나눈 뒤 두 사람 사이엔 숨길 수 없는 불꽃이 피어났습니다. 며칠 후 청화댁이 다시 쇠똥이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더 정성스럽게 단장하고 나왔고 몸에서는 은은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그녀가 지게에 오르자 두 사람의 숨소리가 순간 거칠어졌습니다. 깔딱 고개를 오르며 지게가 흔들릴 때마다 청화댁은 쇠똥이의 등에 가슴을 바짝 댔습니다. 조금만 더 붙어도 돼? 안 붙어도 붙어지는데요. 청화댁은 그의 목덜미 가까이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지난번 동굴, 아직도 생각나. 그녀의 숨결이 닿자 쇠똥이는 온몸이 뜨거워지며 걸음이 흔들렸습니다. 고갯길이 더 가팔라지자 청화댁은 균형을 잡겠다며 쇠똥이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이렇게 단단한 어깨, 보면 볼수록 좋아. 조심하시지요. 청와댁. 내가 아니라 내가 더 조심해야 할걸. 청와댁의 손이 그의 가슴팍으로 내려갔습니다. 내 몸이 내 손을 기억하나 봐. 두 사람의 숨결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저 고개 너머에 초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곳이지요. 그래, 거기로 가자. 초가에 도착하자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이번엔 지난번보다 훨씬 뜨겁고 더 깊었습니다. 쇠똥아, 오늘은 정말 못 참겠더라. 쇠똥이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이제 청와댁 없으면 허전합니다. 다음엔 언제 또 만날 수 있을까? 불러만 주시면 언제든지 갑니다. 청와댁이 다시 쇠똥이를 찾아왔고 깊어진 사이만큼 그들은 자연스레 호칭을 정리했습니다. 장에 가야 하는데 오늘도 태워줄 수 있겠니? 누님, 물론이지요. 언제든지 말씀만 하시면. 오늘은 말이야, 좀 특별한 부탁이 있어. 주막에서 점심을 먹고 싶은데 나랑 같이 먹어줄래? 그럴까요? 그래. 오늘은 내가 사줄게. 주막에 도착하자 주모 순미가 문을 열고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시게, 청화. 오늘도 우리 쇠똥이를 부렸구먼. 순미는 48의 나이에도 풍채가 좋은 여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쇠똥이와 짧은 인연이 있었지만 지금은 과부가 되어 주막을 혼자 꾸려가고 있었지요. 주모, 막걸리 2사발 부탁하네. 뒷방에서 마시게. 뒷방이라? 요즘 그 방 공기가 꽤 뜨겁던데. 순미가 의미심장한 눈으로 둘을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그래서 더 좋지. 요즘같이 찬바람 부는 날엔 뜨거운 데가 좋지 않겠어? 뒷방 문이 닫히자마자 청화댁은 참았던 마음을 터뜨리듯 쇠똥이의 품에 안겼습니다. 쇠똥아, 3번이나 참았어. 내 품이 너무 그리웠어. 쇠똥이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며 입술을 맞췄습니다. 내 몸이 널 기억해. 내 손길이 닿았던 곳이 다시 널 원해? 방 안은 숨결과 여운으로 가득 찼고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은 채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한참 후 땀에 젖은 채 나란히 누운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무 좋아서. 이런 걸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 못했거든. 갑자기 뒷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순미가 막걸리를 들고 들어선 순간 방 안의 분위기가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막걸리 가져왔네. 침상 위 어지럽혀진 이불과 서로 맞닿은 두 사람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순미의 손에서 술상이 흔들렸고 그녀의 눈빛 속에는 놀람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주모, 어서 들어와. 청화댁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말하며 천천히 옷을 여몄습니다. 괜히 어색해하지 마. 우리 모두 외로운 사람들이잖아. 청화댁은 순미의 손을 잡아 옆에 앉혔고 막걸리 3잔이 조용히 놓였습니다. 셋은 말없이 술을 나누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순미야, 솔직히 말해봐. 너도 쇠똥이 보고 싶었던 거 맞지? 그 말에 순미는 술을 조금 흘렸고 젖은 옷깃 사이로 그녀의 속저고리가 비쳤습니다. 쇠똥아, 순미도 참 곱지 않니? 그러나 그때 문밖에서 손님이 순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모. 막걸리 1사발 주게. 나가 봐야겠네. 문을 나서기 전 순미는 잠시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엔 아쉬움과 채워지지 못한 감정이 담겨 있었지요. 주막에서의 그날 이후 순미는 쇠똥이에 대한 옛 감정이 되살아났고 청와댁과는 묘한 경쟁 관계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순미가 조용히 쇠똥이를 불렀습니다. 쇠똥아, 내 방으로 잠깐 와줄 수 있겠니? 할 말이 있어? 순미 누님. 무슨 일이신데요? 그냥 와봐, 부탁이야. 쇠똥이는 망설이다 방에 들어섰고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왜 안 돼?
예전엔 너랑 나 그런 사이였잖니.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쇠똥이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따뜻하구나. 기억나니? 그 여름밤. 쇠똥이는 더는 거부하지 못하고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들의 숨결이 부딪히고 오래 참아온 외로움이 조용히 녹아내렸습니다. 쇠똥아, 너랑 있으면 나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야. 그때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모, 안에 계세요? 청화대기였습니다. 방 안에 있던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어떡하지? 옷부터 입어요. 서둘러 옷을 추스르려 했지만 이미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 쇠똥이도 여기 있었네. 흐트러진 침상과 어설프게 여민 옷차림은 말보다 많은 걸 말하고 있었지요. 괜찮아, 주모. 나도 알아.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그런데 쇠똥아, 오늘 나랑 보기로 한 거 기억나지? 누님. 맞아요. 깜빡했습니다. 쇠똥이가 일어서자 청화대기 그의 팔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먼저 갈게요. 잠깐 빌려갑니다. 근데 청하야, 쇠똥이는 누구의 것도 아니잖아. 우리 공평하게 나눠 갖는 건 어때? 공평하게. 그래, 서로 번갈아 가면서. 그게 더 좋지 않겠어? 청화댁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네. 재미있을지도 몰라. 두 여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묘한 웃음을 지었고 쇠똥이는 말없이 그 사이에서 있었습니다. 며칠 뒤 쇠똥이를 찾는 낯선 이가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지게꾼 쇠똥이라는 자가 예, 그런데요. 우리 마님께서 부르신다. 어서 따라오너라. 영문도 모른 채 사또댁으로 따라간 쇠똥이는 곧 안채에서 윤씨 부인을 마주했습니다. 사또를 여인 지 몇 해가 지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기품 있고 고운 자태를 지닌 부인이었지요. 내가 그 쇠똥이로구나. 소문이 무성하더군. 소인은 그저 짐꾼일 뿐입니다. 그래. 그런데 여자들 사이에 인기가 많다지 않니? 윤씨 부인은 은근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친정에 다녀와야 하는데 가마꾼들이 다 아프다더구나. 너의 지게에 나를 좀 태워주겠니? 어쩔 수 없이 지게에 멍석을 깔고 윤씨 부인을 태운 쇠똥이는 길을 나섰습니다. 어깨가 참 단단하구나. 사내의 체온이 이렇게 따뜻하다니. 윤씨 부인의 말에 쇠똥이는 가볍게 긴장을 했고 걸음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주모와 청화댁이 너 때문에 싸운다더군. 대체 너는 무슨 마법을 쓴 거니? 마님까지 그런 소문을 들으셨습니까? 소문이 아니라 진짜겠지? 나도 궁금하긴 하구나. 친정집에 도착한 윤씨 부인을 내려드린 뒤 쇠똥이는 밖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다시 모습을 드러낸 그녀는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수고했어. 그런데 저녁까지 시간이 남았는데 어디 조용한 데 없을까? 우리 둘이 얘기 좀 할 수 있는 그런 곳. 당황한 쇠똥이는 망설이다가 근처 물레방앗간으로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쇠똥아, 나도 혼자 사는 외로운 과부란다. 주모와 청화댁과 내가 뭐가 다르겠니? 양반이나 머슴이나 사랑 앞에서는 다 똑같은 사람 아니겠어? 윤씨 부인은 다가와 쇠똥이의 뺨을 조용히 어루만졌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마님. 왜? 나도 여자로서 너를 원할 순 없니? 명월이라 불러줘. 오늘만은 그런 구분 잊고 싶어. 그날 물레방앗간 안에는 낯선 떨림과 오래 눌러둔 감정이 뒤섞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런 느낌 정말 오랜만이야. 앞으로 자주 와줄 수 있을까? 나도 너를 기다릴게. 그날 밤 쇠똥이가 집으로 돌아오자 청화댁과 순미가 마당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쇠똥아, 어디 갔었어? 하루 종일 안 보이던데? 그러게.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쇠똥이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여자 만난 거 아니야? 설마 우리 모르게 또 어디 다녀온 거야? 아닙니다.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소문을 들은 순미와 청화댁은 곧장 사또댁으로 향했습니다. 둘은 창문 사이로 별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엔 윤씨 부인과 쇠똥이가 뜨겁게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진짜네. 양반 체면에 어떻게 저럴 수가? 질투와 분노에 휩싸인 두 여인은 망설임 없이 담장을 넘었고 별채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이게 뭐야? 두 사람의 외침에 윤씨 부인과 쇠똥이는 놀라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우리 남자를 이렇게 몰래 뺏으려 했던 거야? 쇠똥이가 먼저 다가온 거야? 나는 받아들였을 뿐이지. 쇠똥아, 정말이야? 저 크게, 대답해 똑바로.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쇠똥이에게 쏠렸습니다. 나는 너희랑은 다르다. 쇠똥이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게 훨씬 많아. 그래서 데려가겠다는 거야? 그래,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을 뿐이야. 세 여인의 말이 얽히고 쇠똥이는 중심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쇠똥아, 이제는 선택해야 해. 그래, 이대로는 모두가 불행해져. 저는 모르겠어요. 결국 그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외쳤고 당황한 얼굴로 그 자리를 뛰쳐나갔습니다. 세 여인은 말없이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모든 옛날 경상도 깊은 산골, 배운 고개를 넘나드는 짐꾼이 하나 있었습니다. 쇠똥이라 불리는 36의 노총각은 어깨가 넓고 허벅지가 떡갈나무처럼 굵었지요. 지게를 지고 산길을 오르내리다 보니 온몸에서 지독한 산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쇠똥이가 지게를 지고 고개를 넘을 때면 여인네들은 저마다 핑계를 대며 그의 지게에 올라타고 싶어 했습니다. 이날도 어김없이 과부 청화댁이 멍석을 들고 나와 말했습니다. 쇠똥아, 내 다리가 아파서 도저히 걸을 수가 없구나. 내 지게에 좀 태워다 주겠니? 청화댁은 40줄의 나이에도 살결이 곱고 몸매가 풍만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벌써 8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젊고 아름다워 마을 총각들의 시선을 끌었지요. 그러시지요. 청화댁. 멍석을 깔고 올라타시지요. 쇠똥이는 자신이 고안한 특별한 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보통의 지게와는 달리 등받이가 있고 양옆에 손잡이가 달려있어 사람이 편히 앉을 수 있었지요. 이런 지게는 마을에서 쇠똥이만 가지고 있어 여인들이 더욱 그를 찾았습니다. 청화댁이 슬그머니 웃으며 지게 위에 올라탔습니다. 멍석을 깔고 앉으니 편안했지요. 그 순간 바람에 치마자락이 살짝 들리며 하얀 허벅지가 드러났습니다. 쇠똥이는 괜히 고개를 돌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게 구조 덕분에 청화댁은 쇠똥이의 등에 가슴을 바짝 붙일 수밖에 없었고 손잡이를 잡기 위해 자연스럽게 그의 옆구리를 감싸게 되었지요. 어서 가자꾸나. 청화댁이 쇠똥이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에 쇠똥이는 괜히 목을대를 움직였고 그녀의 숨결이 등 뒤에서 느껴졌습니다. 쇠똥아, 너는 정말 힘이 좋구나. 이렇게 올라타니 든든하네. 지게를 메고 고개를 오르기 시작한 쇠똥이의 등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청화댁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청화댁. 오늘따라 왜 이리 무겁소? 무슨 소리야? 나 같은 여인네가 뭐가 무겁다고?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날아갈까 봐 걱정이구나. 청화댁이 깔깔 웃으며 쇠똥이의 목덜미에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결에 쇠똥이는 순간 걸음이 흔들렸지요. 장난 좀 치지 마시지요. 청화댁. 조심하시라고요. 내가 조심할 게 뭐 있겠어. 오히려 너 같은 팔팔한 총각이 조심해야지. 쇠똥이는 청화댁의 농담 섞인 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게끈이 어깨를 파고들수록 쇠똥이의 힘줄이 불끈불끈 솟아났습니다. 청화댁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침을 삼켰지요.
남편과 사별한 지 오래되어 젊은 사내의 근육을 가까이서 볼 기회가 없었는데 지게 위에 앉아 있으니 그것을 훤히 볼 수 있었습니다. 쇠똥아, 땀이 너무 많이 나는구나. 내가 무거워서 그런가? 아닙니다. 원래 땀이 많은 편입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 가자. 나도 목이 마르고. 예, 알겠습니다. 마침 길가에 내가가 보여 쇠똥이는 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청화댁이 내려오면서 슬쩍 쇠똥이 쪽으로 몸을 기댔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그의 팔에 닿자 두 사람은 동시에 멈춰 섰습니다. 미끄러웠네. 청화댁이 웃으며 말했지만 눈빛은 장난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쇠똥이는 그녀의 눈을 외면할 수 없었고 가슴이 괜히 두근거렸습니다. 물 좀 떠다 드릴까요? 그래주면 고맙지? 쇠똥이는 바가지로 물 한 바가지를 떠냈습니다. 청화댁은 물을 받아 마시더니 일부러 흘리기라도 하듯 목덜미로 찬물이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고리가 젖으며 속살이 비쳤고 쇠똥이는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옷이 다 젖었네. 청화댁이 슬쩍 그의 팔을 만지자 쇠똥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의 눈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외로움 같은 게 어려 있었고 쇠똥이도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쇠똥아, 우리 둘 다 너무 외로웠잖아. 어차피 죽으면 썩어 없어질 몸, 아낄 필요가 뭐가 있겠니? 그 말에 쇠똥이는 마음 한편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숲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고 쇠똥이는 말없이 뒤따랐습니다. 작은 바위 동굴이 숲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안은 조용하고 어두웠습니다. 두 사람은 그 안에서 더 이상 참지 않았고 오랫동안 눌러왔던 마음을 서로에게 솔직하게 드러냈습니다. 한참 뒤,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숨을 고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야.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쇠똥이와 청화댁은 그런 소문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번 동굴에서 사랑을 나눈 뒤 두 사람 사이엔 숨길 수 없는 불꽃이 피어났습니다. 며칠 후 청화댁이 다시 쇠똥이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더 정성스럽게 단장하고 나왔고 몸에서는 은은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그녀가 지게에 오르자 두 사람의 숨소리가 순간 거칠어졌습니다. 깔딱 고개를 오르며 지게가 흔들릴 때마다 청화댁은 쇠똥이의 등에 가슴을 바짝 댔습니다. 조금만 더 붙어도 돼? 안 붙어도 붙어지는데요. 청화댁은 그의 목덜미 가까이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지난번 동굴, 아직도 생각나. 그녀의 숨결이 닿자 쇠똥이는 온몸이 뜨거워지며 걸음이 흔들렸습니다. 고갯길이 더 가팔라지자 청화댁은 균형을 잡겠다며 쇠똥이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이렇게 단단한 어깨, 보면 볼수록 좋아. 조심하시지요. 청화댁. 내가 아니라 내가 더 조심해야 할걸. 청화댁의 손이 그의 가슴팍으로 내려갔습니다. 내 몸이 내 손을 기억하나 봐. 두 사람의 숨결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저 고개 너머에 초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곳이지요. 그래, 거기로 가자. 초가에 도착하자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이번엔 지난번보다 훨씬 뜨겁고 더 깊었습니다. 쇠똥아, 오늘은 정말 못 참겠더라. 쇠똥이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이제 청화댁 없으면 허전합니다. 다음엔 언제 또 만날 수 있을까? 불러만 주시면 언제든지 갑니다. 청화댁이 다시 쇠똥이를 찾아왔고 깊어진 사이만큼 그들은 자연스레 호칭을 정리했습니다. 장에 가야 하는데 오늘도 태워줄 수 있겠니? 누님, 물론이지요. 언제든지 말씀만 하시면. 오늘은 말이야, 좀 특별한 부탁이 있어. 주막에서 점심을 먹고 싶은데 나랑 같이 먹어줄래? 그럴까요? 그래. 오늘은 내가 사줄게. 주막에 도착하자
주모 순미가 문을 열고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시게, 청하. 오늘도 우리 쇠똥이를 부렸구먼. 순미는 48의 나이에도 풍채가 좋은 여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쇠똥이와 짧은 인연이 있었지만 지금은 과부가 되어 주막을 혼자 꾸려가고 있었지요. 주모, 막걸리 2사발 부탁하네. 뒷방에서 마시게. 뒷방이라? 요즘 그 방 공기가 꽤 뜨겁던데. 순미가 의미심장한 눈으로 둘을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그래서 더 좋지. 요즘같이 찬바람 부는 날엔 뜨거운 데가 좋지 않겠어? 뒷방문이 닫히자마자 청화댁은 참았던 마음을 터뜨리듯 쇠똥이의 품에 안겼습니다. 쇠똥아, 3번이나 참았어. 내 품이 너무 그리웠어. 쇠똥이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며 입술을 맞췄습니다. 내 몸이 널 기억해. 내 손길이 닿았던 곳이 다시 널 원해? 방 안은 숨결과 여운으로 가득 찼고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은 채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한참 후 땀에 젖은 채 나란히 누운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무 좋아서. 이런 걸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 못했거든. 갑자기 뒷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순미가 막걸리를 들고 들어선 순간 방 안의 분위기가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막걸리 가져왔네. 침상 위 어지럽혀진 이불과 서로 맞닿은 두 사람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순미의 손에서 술상이 흔들렸고 그녀의 눈빛 속에는 놀람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주모, 어서 들어와. 청화댁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말하며 천천히 옷을 여몄습니다. 괜히 어색해하지 마. 우리 모두 외로운 사람들이잖아. 청화댁은 순미의 손을 잡아 옆에 앉혔고 막걸리 3잔이 조용히 놓였습니다. 셋은 말없이 술을 나누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순미야, 솔직히 말해봐. 너도 쇠똥이 보고 싶었던 거 맞지? 그 말에 순미는 술을 조금 흘렸고 젖은 옷깃 사이로 그녀의 속저고리가 비쳤습니다. 쇠똥아, 순미도 참 곱지 않니? 그러나 그때 문밖에서 손님이 순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모. 막걸리 1사발 주게. 나가 봐야겠네. 문을 나서기 전 순미는 잠시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엔 아쉬움과 채워지지 못한 감정이 담겨 있었지요. 주막에서의 그날 이후 순미는 쇠똥이에 대한 옛 감정이 되살아났고 청화댁과는 묘한 경쟁 관계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순미가 조용히 쇠똥이를 불렀습니다. 쇠똥아, 내 방으로 잠깐 와줄 수 있겠니? 할 말이 있어? 순미 누님. 무슨 일이신데요? 그냥 와봐, 부탁이야. 쇠똥이는 망설이다 방에 들어섰고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왜 안 돼? 예전엔 너랑 나, 그런 사이였잖니?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쇠똥이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따뜻하구나. 기억나니? 그 여름밤. 쇠똥이는 더는 거부하지 못하고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들의 숨결이 부딪히고 오래 참아온 외로움이 조용히 녹아내렸습니다. 쇠똥아, 너랑 있으면 나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야. 그때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모, 안에 계세요? 청화댁이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어떡하지? 옷부터 입어요. 서둘러 옷을 추스르려 했지만 이미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 쇠똥이도 여기 있었네. 흐트러진 침상과 어설프게 여민 옷차림은 말보다 많은 걸 말하고 있었지요. 괜찮아, 주모. 나도 알아.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그런데 쇠똥아, 오늘 나랑 보기로 한 거 기억나지? 누님. 맞아요. 깜빡했습니다. 쇠똥이가 일어서자 청화댁이 그의 팔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먼저 갈게요. 잠깐 빌려갑니다. 근데 청하야, 쇠똥이는 누구의 것도 아니잖아.
우리 공평하게 나눠 갖는 건 어때? 공평하게. 그래, 서로 번갈아 가면서. 그게 더 좋지 않겠어? 청화댁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네. 재미있을지도 몰라. 두 여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묘한 웃음을 지었고 쇠똥이는 말없이 그 사이에서 있었습니다. 며칠 뒤 쇠똥이를 찾는 낯선 이가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지게꾼 쇠똥이라는 자가 예, 그런데요. 우리 마님께서 부르신다. 어서 따라오너라. 영문도 모른 채 사또댁으로 따라간 쇠똥이는 곧 안채에서 윤씨 부인을 마주했습니다. 사또를 여인 지 몇 해가 지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기품 있고 고운 자태를 지닌 부인이었지요. 내가 그 쇠똥이로구나. 소문이 무성하더군. 소인은 그저 짐꾼일 뿐입니다. 그래. 그런데 여자들 사이에 인기가 많다지 않니? 윤씨 부인은 은근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친정에 다녀와야 하는데 가마꾼들이 다 아프다더구나. 너의 지게에 나를 좀 태워주겠니? 어쩔 수 없이 지게에 멍석을 깔고 윤씨 부인을 태운 쇠똥이는 길을 나섰습니다. 어깨가 참 단단하구나. 사내의 체온이 이렇게 따뜻하다니. 윤씨 부인의 말에 쇠똥이는 가볍게 긴장을 했고 걸음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주모와 청화댁이 너 때문에 싸운다더군. 대체 너는 무슨 마법을 쓴 거니? 마님까지 그런 소문을 들으셨습니까? 소문이 아니라 진짜겠지? 나도 궁금하긴 하구나. 친정집에 도착한 윤씨 부인을 내려드린 뒤 쇠똥이는 밖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다시 모습을 드러낸 그녀는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수고했어. 그런데 저녁까지 시간이 남았는데 어디 조용한 데 없을까? 우리 둘이 얘기 좀 할 수 있는 그런 곳. 당황한 쇠똥이는 망설이다가 근처 물레방앗간으로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쇠똥아, 나도 혼자 사는 외로운 과부란다. 주모와 청화댁과 내가 뭐가 다르겠니? 양반이나 머슴이나 사랑 앞에서는 다 똑같은 사람 아니겠어? 윤씨 부인은 다가와 쇠똥이의 뺨을 조용히 어루만졌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마님. 왜? 나도 여자로서 너를 원할 순 없니? 명월이라 불러줘. 오늘만은 그런 구분 잊고 싶어. 그날 물레방앗간 안에는 낯선 떨림과 오래 눌러둔 감정이 뒤섞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런 느낌 정말 오랜만이야. 앞으로 자주 와줄 수 있을까? 나도 너를 기다릴게. 그날 밤 쇠똥이가 집으로 돌아오자 청화댁과 순미가 마당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쇠똥아, 어디 갔었어? 하루 종일 안 보이던데? 그러게.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쇠똥이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여자 만난 거 아니야? 설마 우리 모르게 또 어디 다녀온 거야? 아닙니다.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소문을 들은 순미와 청화댁은 곧장 사또댁으로 향했습니다. 둘은 창문 사이로 별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엔 윤씨 부인과 쇠똥이가 뜨겁게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진짜네. 양반 체면에 어떻게 저럴 수가? 질투와 분노에 휩싸인 두 여인은 망설임 없이 담장을 넘었고 별채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이게 뭐야? 두 사람의 외침에 윤씨 부인과 쇠똥이는 놀라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우리 남자를 이렇게 몰래 뺏으려 했던 거야? 쇠똥이가 먼저 다가온 거야? 나는 받아들였을 뿐이지. 쇠똥아, 정말이야? 저 크게, 대답해 똑바로.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쇠똥이에게 쏠렸습니다. 나는 너희랑은 다르다. 쇠똥이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게 훨씬 많아. 그래서 데려가겠다는 거야? 그래,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을 뿐이야. 세 여인의 말이 얽히고 쇠똥이는 중심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쇠똥아, 이제는 선택해야 해.
그래, 이대로는 모두가 불행해져. 저는 모르겠어요. 결국 그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외쳤고 당황한 얼굴로 그 자리를 뛰쳐나갔습니다. 새 여인은 말없이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모든 옛날 경상도 깊은 산골, 배운 고개를 넘나드는 짐꾼이 하나 있었습니다. 쇠똥이라 불리는 36의 노총각은 어깨가 넓고 허벅지가 떡갈나무처럼 굵었지요. 지게를 지고 산길을 오르내리다 보니 온몸에서 지독한 산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쇠똥이가 지게를 지고 고개를 넘을 때면 여인네들은 저마다 핑계를 대며 그의 지게에 올라타고 싶어 했습니다. 이날도 어김없이 과부 청화댁이 멍석을 들고 나와 말했습니다. 쇠똥아, 내 다리가 아파서 도저히 걸을 수가 없구나. 내 지게에 좀 태워다 주겠니? 청화댁은 40줄의 나이에도 살결이 곱고 몸매가 풍만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벌써 8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젊고 아름다워 마을 총각들의 시선을 끌었지요. 그러시지요. 청화댁. 멍석을 깔고 올라타시지요. 쇠똥이는 자신이 고안한 특별한 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보통의 지게와는 달리 등받이가 있고 양옆에 손잡이가 달려있어 사람이 편히 앉을 수 있었지요. 이런 지게는 마을에서 쇠똥이만 가지고 있어 여인들이 더욱 그를 찾았습니다. 청화댁이 슬그머니 웃으며 지게 위에 올라탔습니다. 멍석을 깔고 앉으니 편안했지요. 그 순간 바람에 치마자락이 살짝 들리며 하얀 허벅지가 드러났습니다. 쇠똥이는 괜히 고개를 돌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게 구조 덕분에 청화댁은 쇠똥이의 등에 가슴을 바짝 붙일 수밖에 없었고 손잡이를 잡기 위해 자연스럽게 그의 옆구리를 감싸게 되었지요. 어서 가자꾸나. 청화댁이 쇠똥이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에 쇠똥이는 괜히 목을대를 움직였고 그녀의 숨결이 등 뒤에서 느껴졌습니다. 쇠똥아, 너는 정말 힘이 좋구나. 이렇게 올라타니 든든하네. 지게를 메고 고개를 오르기 시작한 쇠똥이의 등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청화댁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청화댁. 오늘따라 왜 이리 무겁소? 무슨 소리야? 나 같은 여인네가 뭐가 무겁다고?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날아갈까 봐 걱정이구나. 청화댁이 깔깔 웃으며 쇠똥이의 목덜미에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결에 쇠똥이는 순간 걸음이 흔들렸지요. 장난 좀 치지 마시지요. 청화댁. 조심하시라고요. 내가 조심할 게 뭐 있겠어. 오히려 너 같은 팔팔한 총각이 조심해야지. 쇠똥이는 청화댁의 농담 섞인 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게끈이 어깨를 파고들수록 쇠똥이의 힘줄이 불끈불끈 솟아났습니다. 청화댁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침을 삼켰지요. 남편과 사별한 지 오래되어 젊은 사내의 근육을 가까이서 볼 기회가 없었는데 지게 위에 앉아있으니 그것을 훤히 볼 수 있었습니다. 쇠똥아, 땀이 너무 많이 나는구나. 내가 무거워서 그런가? 아닙니다. 원래 땀이 많은 편입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 가자. 나도 목이 마르고. 예, 알겠습니다. 마침 길가에 내가가 보여 쇠똥이는 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청화댁이 내려오면서 슬쩍 쇠똥이 쪽으로 몸을 기댔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그의 팔에 닿자 두 사람은 동시에 멈춰 섰습니다. 미끄러웠네. 청화댁이 웃으며 말했지만 눈빛은 장난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쇠똥이는 그녀의 눈을 외면할 수 없었고 가슴이 괜히 두근거렸습니다. 물 좀 떠다 드릴까요? 그래주면 고맙지? 쇠똥이는 바가지로 물 한 바가지를 떠냈습니다. 청화댁은 물을 받아 마시더니 일부러 흘리기라도 하듯 목덜미로 찬물이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고리가 젖으며 속살이 비쳤고 쇠똥이는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옷이 다 젖었네. 청화댁이 슬쩍 그의 팔을 만지자 쇠똥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의 눈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외로움 같은 게 어려 있었고, 쇠똥이도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쇠똥아, 우리 둘 다 너무 외로웠잖아.